터키가 최근 하마터면 IMF 위기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돕는 바람에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요. 국토전략TV 형제의 나라 터키라는 말은 2002년 월드컵 이후로 터키와 한국 내에서 빠르게 퍼진 말입니다. 그동안 터키에서 한국은 역사 교과서를 통해 고구려와 돌고래 동맹관계, 그리고 한국전쟁 때 참전한 역사 정도까지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2 월드컵 당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는 한국 드라마라던가 젊은 여성층 사이에서는 K-팝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는 중동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라는 거대 세력권 사이에 위치해 있는 강대국입니다. 단 한 번도 식민 지배나 외세에 의한 컨트롤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오스만 제국이라는 거대 제국을 만들었을 정도로 서유럽의 특색과 중동의 문화를 혼합한 독특한 국가입니다. 그뿐 아니라 크림 전쟁 이후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유럽과 사실상의 우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고, 이는 냉전 시기까지 이어져서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애매한 위치임에도 나토의 주요 회원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터키는 이슬람 문화권의 국가이지만 세속주의 국가를 표방하여 여성의 표현의 자유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그동안은 언론의 자유도 다른 중동 국가와 대비하여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터키는 오늘날까지 중동 국가들이 따라야 할 모델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터키의 모습은 터키는 마치 영국, 프랑스와 같은 제국주의적 성향이 어느 정도 있는 나라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건설하여 지중해 동부와 중동의 핵심 지역을 전부 섭렵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해외에 많은 파병을 하는 나라이고, 여러 분쟁 지역의 군대를 파견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미국이나 나토의 서유럽 회원국들과의 마찰이 어느 정도 있는 편으로 나토의 말괄량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터키의 이러한 특이한 국가적 성향은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터키는 동로마 제국 기독교 세계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한 이후 서유럽에 편입되고 싶어 했습니다. 과거 서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였던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로 개명하여 당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자신을 이슬람식 황제 명칭인 술탄이 아닌 서유럽식 표기인 황제, 엠퍼러로 바꿔 부르라고 유럽 국가들에게 통지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제국을 점령한 오스만 제국 스스로 로마, 프랑스,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처럼 되고 싶다는 의중을 피력했으나 서유럽 국가들은 이슬람 국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지금의 터키는 오늘날까지도 유럽 국가가 아닌 아시아 국가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터키인들은 자신들을 유럽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터키는 유럽연합에 가입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터키는 유럽 국가에서 기원한 나라가 아닌 한반도 북부 만주지방에서 발원하여 유럽으로 이동한 괴투르크 민족, 즉 돌골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당나라와 전쟁을 치르던 고구려와 동맹관계를 맺고 당나라라는 거대 세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 오늘날까지도 터키인들이 세운 오르온 비문에 그 역사가 오롯이 남아있습니다. 유럽 대륙의 끝 아나톨리아 반도에 자리 잡은 터키는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흑해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또 카프카스 지역이 교차되는 중심 지역으로 먼 고대의 시기부터 무역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넓은 국토 면적과 따뜻한 기후, 풍부한 수산물 등으로 인해 늘 식산이 풍부하여 경제 위기가 와도 힘들지 않은 나라인데요. 이러한 자급자족이 용이한 조건 때문에 터키는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과 우호 관계를 맺은 이후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제1세계 국가로서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터키가 리라와 화폐 가치 급락과 국가 이미지 하락, 국가 신용도 폭락 등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1세계 국가로 주요 OECD 회원국이었던 터키는 주요 선진국 멤버에서 중진국 이하 수준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나라인 특성상 한국에게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터키는 이슬람 국가임에도 친서방주의, 자유세속주의 노선을 택하면서 이슬람 국가의 가장 좋은 선진 모델 국가로 인정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터키 경제의 붕괴 사태는 에르도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터키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인정받았던 나라였으나 이슬람 극단주의를 표방하는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부터 서방 세계의 경고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에르도안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적대하고 팔레스타인의 우호적인 입장이 되면서 더욱 국제금융 세력과 서방 사회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구 사회의 주요 맹방이었던 터키의 이러한 상황은 자칫 제1세계로 대표되는 서방 경제 시스템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터키의 구조에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터키와 통화 스와프를 맺은 것입니다. 일부 경제계에서는 폭락하는 터키 리라화와 통화 스와프를 맺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한국 정부는 터키와의 통화 스와프를 빠르게 체결했습니다. 한국 원화 2조 3천억 원 175억 리라화 규모로 3년 만기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외화 유출과 환율 폭락으로 대위기를 맞고 있는 터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인 캐나다와 만기와 한도가 없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였고 미국, 스위스, 호주 등의 금융강대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 나라일 뿐 아니라 무역 수지도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로 터키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은 터키에게는 매우 든든한 계약인 셈입니다. 자칫 외환 위기로 그리스와 같은 경제도산 위기에서 한국이 손을 내밀은 셈인데요. 한국은 그 대신 터키의 각종 초대형 토목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방위산업 분야에서 더욱 높은 지분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은 카프카스 세계국의 큰 지분을 갖고 있는 터키를 통해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신흥국들과의 토목 사업, 경제 확대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은 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국제교통의 중심지로서 거대 토목 사업이 많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최장 현수교로 기록을 세우고 있는 터키 차나칼레 대교의 상판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거대 현수교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한국 건설사의 국제적 평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터키 주변으로는 이스라엘, 운하, 카스피해 횡단대교 등 다양한 토목사업 진출 기회가 있으며 한국 기업들로서는 중동과 유럽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토목사업들은 건설사를 제외하고도 철강회사 등 각종 한국의 군소 중견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국토 면적이 좁아 토목사업의 기회가 적은 한국으로서는 터키와 카프카스 지역이 제2의 내수시장과 같은 지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터키의 환율 안정은 터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인 셈인데요. 안타깝게도 최근 터키는 언론의 자유 탄압 등과 여러 가지 민주주의와 서구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어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부 터키 내 극우 인사 중에서는 한국의 K-팝과 한류 문화는 아시아 인종으로 포장한 미국의 프로파간다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문화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큰 충격을 준 바 있으나 터키 내에서도 한국식 경제 모델과 정치 사회 문화를 채택해서 터키가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민주주의와 서구적 가치가 소멸될 위기를 맞는 터키 사회에서 새로운 희망의 손을 내밀고 있는 국가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터키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독립 문제로 인해 주요한 국가로 떠오르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터키는 중국 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독립 세력인 ETIM 측에 무기를 건넬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데요. 터키는 이슬람 국가 특성상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이나 여러 중동 국가들에게 무기 등을 비밀리에 납품할 수 있는 몇 천 되는 나라입니다. 터키는 한국과 최근 한국산 부품을 장착한 터키 알타이 전차를 비롯해서 한국산 부품을 기반으로 한 방산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터키의 방산물자는 신장 위구르 독립 세력에게 전달이 가능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분리독립 세력 ETIM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테러 단체 지정 목록에서 삭제되면서 광복군 혹은 독립군과 같은 성격의 단체로 바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인종은 동돌걸족, 즉 터키인과 같은 민족으로 터키 내에서는 신장 위구르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매우 높고 멀리 떨어진 지역임에도 사건에 대한 인식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대중국 견제 전략이 심화되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 터키가 경제도산이 되고 외환위기를 겪게 된다면 미국과 서방 진영이 구축한 대중국 견제 전선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터키의 금융, 방산, 토목에 밀접한 경제 교류가 추진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지금의 투르크인인 돌궐과 고구려는 후대에 남을 연합전선을 펼쳤습니다.
일부 한국 역사 드라마에서는 돌궐을 적대국처럼 묘사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돌궐과 고구려는 앞나라를 협공한 가장 든든한 동맹이었습니다. 과연 터키가 다시 예전처럼 한국의 도움을 통해 서구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되찾게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아, 빨리 코시국이 끝나고 터키 여행 좀 다녀오고 싶네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